자, 1월 첫 거래일 핫했던 종목과 시장에서 특이 종목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분류하고 계획하는지 일기장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현대루템이랑 SK이노베이션을 들어갈까 하다가 제가 원하는 시간과 가격이 맞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그냥 배부르게 먹은 것 같아서 수익을 챙겼으며 어차피 거래대금이 몰린 시장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라 슈퍼 초대박을 노리는 것보다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혹시나 모를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제 갈 길만 가면서 시장에서 주는 기회만큼만 먹을 생각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잡고 적극적으로 굴릴 계좌는 나중에 신규주들 진정되고 나서 새로운 종목들이 상장할 때 적극적으로 굴려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 종목 선정 웬만한 종목들 쉽게 올라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른 종목에서 소수를 골라서 잘 집중해 주는 게 중요하며 제대로 거래대금이 몰리는 것 위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자, 우선 시간의 거래부터 볼 텐데 지금 종목 고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개의 화면만 있으면 그 다음날 매매할 종목들을 전부 다 집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거래대금 상위만 보시더라도 현대로템, 고바이오랩 전부 다 거래량이 증가했거나 고점을 뚫어준 종목들 뿐입니다. 고바이오랩은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으며 오후장 마지막에 5만원 풀렸을 때 잠깐 들어가서 단타 쳤는데 뭐 이렇게까지 마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분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당연히 이것도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신고가 뚫어주는 게 아닌 이상은 뭐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황금선까지 올라와서 고점과 거리가 좁혀질 때만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가 그렇고 프리시전 바이오도 거래대금이 굉장한 종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험해도를 동반해서 장난을 너무 많이 쳤습니다. 시간의 거래 종가가 35,450원. 그전 이 중요한 자리가 37,450원. 거리가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나 이런 종목들 분류를 하더라도 시간의 거래 올랐다고 무조건 그 다음날에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만 공략해야 됩니다. 그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초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가 중요한데 시작하고 나서 그냥 상승으로 출발을 한다면 눌렸을 때 당연히 시초가를 깨면 안 되는 것이며 이게 시초가라고 친다면 시초가 출발하고 나서 올랐을 때 다시 내려갈 때 시초가를 깨면 안 됩니다. 뭐 근처까지 간다 하더라도 캔들 살리면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상관없지만 깨버린다면 반대로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락하고서 출발했을 때 주가가 올라서 시초가를 무조건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 이 하락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안 됩니다. 한 3% 정도 나온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만약에 3%를 넘어서 뭐 5%, 7%, 뭐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변동성이 심하다면 그거는 쭉 내려갔다가 시초가를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 단타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시초가를 급하게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선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당히 회복했다가 시초가를 지켜주던가 아니면 이것도 자신이 없으면 장 시작하고 10분, 20분 지나고 나서도 주가가 시초가 근처에서 놀아줄 때만 그때만 공략이 가능하지 일단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들 이미 선반영된 가격이 시초가이기 때문에 선반영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한 종목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며 그리고 녹십자도 거래대금 터지면서 고점 뚫었습니다. 50만원 호가까지 갔었는데
적당히 잘 눌렸다 생각하며 시간의 거래에서도 1.6% 빠졌습니다. 빠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전 고점이 45만 4,500원. 마이너스에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만 어떻게든 지켜주고 시초가에서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또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다른 종목들과 같이 살펴봐야지 추세를 조금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현대로템이랑 SK이노베이션을 5시 넘어서 들어가려 했는데 마지막에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제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이게 힘이 있으면 좋을 텐데 위로 매물대도 많은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봤자 시간의 거래 최고가에 잡힐 것 같아서 매수를 하진 못했습니다. 매수하려고 했지만 매수를 하지 못했으며 현대로템도 거래대금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력하게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둘 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코스피 대형주 종목 중에 주목을 받는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변동성이 늘어났으며 당연히 이런 종목들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들은 장 시작하고 나서 시초가가 높게 뜬다 하더라도 그게 선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출발하고 나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장 초반에는 이 종목을 지켜봤습니다. 이 종목도 출발하고 나서 잘 빠지지 않으니까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시작하고 나서 위로 매물대 많이 쌓이고 도저히 상승이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면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초가를 벗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은 시초가 기준으로 빠지지 않고 단단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상태인 명신산업이 있는데 이것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서 다시 5만원 호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5만원 호가를 뚫어준다면 아무리 무거운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5만원 뚫어주고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라서 일단 5만원 근처라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종목들 대부분을 분류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6개의 종목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도 빠르게 체크한다면 녹십자 랩셀이 10만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녹십자를 매매하든 녹십자 랩셀을 매매하든 다 같이 분류를 한 다음에 이것들이 오늘 빨간불 상태인지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는지 길게 달리지 않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같이 묶어서 보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이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상한가 한 방 더 나와도 이상할 게 없으며 하한가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대응이 힘든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우선주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가 신고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5만원 뚫어주고서 가볍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은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적당히 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다 똑같습니다. 제가 분류한다고 이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또 분류를 안 한다고 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으로만 매매한다면 상한가에 있는 종목들 그 어떤 종목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며 혹시나 올라가지 못한다면 시초가를 기준으로 빠른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퀀타 맥트리스 요즘 신규주 위주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 퀀타 맥트리스도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을 때 그전 고점을 기준으로 당연히 공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 고점이 29,850원 만약에 뚫어준다면은 뚫어준 다음에 올라갔다가 밀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밀리지 않았을 때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알고 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우산업 같은 이런 종목은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긴 종목은 그 다음날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많아서 뭐 억지로 분류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적당한 시초가가 뜬다면 그 적당한 시초가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분류를 하지 않았으며 오키스 전자가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상한가 닫힌 시간 보시면 마지막에 거래량이 나오고 1시에 닫혀서 끝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7,500주 정도. 자, 그리고 신고가 근처에 있는 인포뱅크도 분류를 하면서 상한가 종목을 다 골랐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적당히 눌린 다음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 때를 공략해야지 확실하게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과 거리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주가가 쉽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E&D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E&D도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고점 뚫어준 상태로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그전 고점이었던 3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리는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않고 꾸준히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E&D를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플로우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반응이 나왔고 최근에 양봉 여러 번 떠서 당분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SCM 생명과학 그 전에 전부 다 봤던 종목들인데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5만원 돌파해서 마감을 했으며 이건 그전 패턴 보시면은 종목을 볼 때 그전 패턴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전 패턴이 이렇게 윗꼬리가 지독하게 뜨는 종목이라면 언제라도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캔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주는 겁니다.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줘서 그 뒤부터는 고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고점 근처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갔다가 위로 매물대 너무 많아서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서 이 가격을 못 지켜주고 내려앉는다면 또 평소 패턴처럼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안 좋은 캔들이 나오면서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극복하는 방법은 평소와 다른 캔들이 나오면서 그 전에 힘들었던 고점들을 전부 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CM 생명과학은 56,3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서 이 근처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훨씬 더 위에서 거래가 되어야지 좀 쉽게 상승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이것도 중요한 자리가 8만원인데 이거 특이사항이 있다면 기관의 수급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앞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가 특이점이며 중요한 자리 8만원 상장 초기 2배 뻥튀기 가격 8만원 이 자리만 어떻게든 지켜준다면 장대 양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콘타 맥트릭스, 박셀바이오, 네페스아크 네페스아크도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5만원 이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중에 혹시나 분봉 차트가 너무 예쁘고 분봉 황금선 위에서 상승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체라도 며칠 동안 쉬고 있는데 어차피 전부 다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와서 반응이 제대로 나올 때만 공략을 해준다면 먹을 자리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M2i 이것도 보시면 그전 고점까지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올라오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에 있었는데 넥스틴이란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4일날 9%의 갭상승이 나왔으며 차트가 예쁘게 올라가더니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없었지만 신규주는 주주 구성이 깨끗한 종목이라서 고점 돌파 매매에 정말 충실한 종목들이라서 이렇게 고점을 뚫어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M2I도 지금 차트 보시면 그전 고점까지 근접을 했으며 당연히 지금 중요한 자리는 최근의 고점이었던 18,750원 현재 가격 수준을 잘 유지를 해준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며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거래대금을 따라다니는 단타들에게는 상당히 지루하고 또 시간 낭비일 수가 있어서 일단 참고만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이것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구나 아는 재료로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다가 음봉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게 안 좋은 상황이라면 여기서 상승이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무너져야 정상인데 다시 올라왔다. 이거는 당연히 의미가 있으며 그 전에 반영된 가격이 12,400원입니다. 그 전에 반영된 시초가. 이게 진짜 괜찮다면은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줄 것이며 잘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회복해주고 상승.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단순 시장빨이라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자리도 아무렇지 않게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400원이 중요한 가격이 되겠으며 저 가격을 지켜줘야지 그 다음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초가에 호가창이 좀 활발하길래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오늘 크게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이것도 최근에 여러 번 분석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7%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그 전까지 보유를 했던 보유자들에게 편한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신규 진입자들은 무작정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으며 당연히 이렇게 며칠 쉬다가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를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상장주도 살펴봤으며 다른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면은 초대형주들 몇 개의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거래대금이나 뭐 신고가 순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위에 잡히는 종목들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MM 이것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높았던 고점인 15,250원에서 멀어진 상태로 마감을 했으며 이것도 장 초반에 빠지지 않을 때를 공략해야 되는데 오후장 돼서는 호가창을 봤을 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후장 돼서는 한 호가당 10만 주 이상이 쌓여있기 때문에 단타 칠 생각보다는 이 종목은 그냥 오전에 변동성이 좀 몰릴 때 호가창 보고만 단타 치는 용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이 진짜 작정하고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장중에 매물대가 정말 많기 때문에 강한 시간 아니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 뚫어준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최근에 고점 뚫어주고 나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것만 아니라면 일단 분류해놓고 관찰한다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두더지 게임처럼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뭐 이거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은 저거 급등했다가 하루하루 번갈아 가기 때문에 고점에서 진짜 안 좋은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닌 이상은 분류를 해준다면은 다음에 반응이 왔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단일가 거래에서 좀 쏠쏠하게 먹을 수 있어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또 확실한 타이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LG전자를 공략할 거면 우선주까지 같이 보는 게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시장이 좋아서인지 이것도 다시 황금선 타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주가가 이 황금선에서 조금만 더 버텨준다면 그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급만 더 들어와 준다면 5만 원도 쉽게 뚫어줄 것 같은데 여기서 며칠 더 지나고 나서 주가가 잘 버텨준다면 그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종목을 분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제가 이때 좀 적극적으로 들어갔다가 최악의 캔들이 나오면서 실망감 때문에 며칠 눌리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가 좀 올라가기 힘들었던 저항 구간들 7,240원, 7,270원 한 7,200원에서 7,300원 정도인데 시간의 거래까지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붙는 게 아닌 이상은 공략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작년 11월 23일처럼 거래량이 작정하고 붙고 변동성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변동성이 하루에 5% 이상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엄청난 거래량이 나올 때만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페스. 자, 네페스 거래대금과 함께 4,500억 원과 함께 신고가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신고가 상태에서 하루 쉬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쉬어가는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한 번, 두 번 쉬었다가 아니면 한 번 쉬었다가 양봉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매매 조건은 장 초반에 예쁜 차트로 시초가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성이라는 종목이 그전 고점까지 올라왔으며 이것도 장대 양봉 한 번 든다면 신고가까지 거리가 멀지 않은 상황이라서 거래량이 좀 적극적으로 붙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씩 보면서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뭐 어떤 종목을 살펴보더라도 지킬 것만 지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하나마이크론도 네페스와 함께 하루 쉬었다가 비슷한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에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골랐는데 정말 많은 종목들이 선택이 되었지만 저라고 이 많은 종목들을 전부 다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목들이 좀 동시효과가 괜찮은지,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이 캔들이 멀쩡한지, 음봉이 아니라 빨간봉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음봉이 떴다가 빨간불로 전환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저도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모르고 여기서 모든 종목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집중하고 있다가 다른 종목에서 반응이 나왔다. LG전자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제가 우선순위로 보던 종목들에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첫 상승에 놓친다면 그걸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뭐 고바이오랩, 프리시전 바이오, 녹십자 이렇게 3개 종목을 보고 있다가 다른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면 그 종목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라고 모든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잘 보고 있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은 예시로 분류한 것이며 뭐 어떤 화면을 이용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목들은 삭제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